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시장이 영 좋지 못했죠. 제가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채널 초창기 때부터 구독자가 되신 분 중에 전문 스캘퍼가 계시는데 처음에 몇 번 소통을 하다 보니 저랑 나이도 비슷해서 친구처럼 지내요. 그리고 아주 가끔 밤에 종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서로 인사말도 없이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주고받아요. 그런데 어제 대화한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고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왼쪽이 전문 스캘퍼시고 오른쪽이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랜티넷 매매하실 거죠? 100%입니다. 매수가 얼마 보십니까? 3,150원 봅니다. 고점은 3,500원 예상합니다. 빠를 테니 조심하십시오. 넵,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대화한 내용의 전부예요. 제가 매수가 3,150원을 얘기한 건 경험상 아침에 8% 정도 갭이 뜬다고 보고 거기서 마이너스 2% 정도를 얘기한 거고 고점 3,500원은 일봉이나 주봉에서 잡으신 것 같지는 않고 약 20%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암튼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플랜티넷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인터넷망을 통한 유해 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제가 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당연히 매매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우선 주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작년 5월과 6월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 보통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은 실체가 부실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작은 기업이지만 나름 재무구조도 탄탄한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52주 신저가인 2,065원을 찍고 지금 단기 이평선들을 돌려 세우려고 하는 자리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어제 오랜만에 상한가로 돌려 세웠죠. 하지만 카카오톡 관련 이슈는 단발이라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오늘 단타는 대응해 볼만 하죠. 다만 어제 거래대금이 77억으로 좀 약했고 가벼운 종목이니까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이 종목부터 봤는데 10% 넘게 갭을 띄우면 그냥 미련 없이 보내주고 그 이하로 갭이 뜨면 대응하려고 했는데 8.78% 갭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구간인 3,150원에 매수 대기를 걸어놓을까 하다가 혹시 매수가 안 될까봐 3,170원에 5천주 미리 매수 대기를 걸어놓고 혹시 몰라서 3,130원에도 5천주 미리 매수 대기를 걸어놓았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3,170원의 거는 체결이 되고 3,130원에 걸어놓은 건 체결이 안 되었어요. 이게 3,14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딱 두 호가 차이예요. 아깝이죠. 암튼 빠르게 상승하길래 일단 그 구독자님이 3,500원이 고점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3,450원에 50% 먼저 매도 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이게 수익률이 8%가 좀 넘었어요. 그 다음엔 역시 가벼운 종목이니까 엄청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다가 전고점을 못 뚫고 내려가길래 여기서 다시 50%를 매도하고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길래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지만 5일선을 깰 때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제가 호가창으로 매도해도 되지만 빠른 종목은 이 쾌속 주문창으로 매도하는 걸 손에 익혀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종목은 결국 시가를 깨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2.03%까지 내려갔다가 종가 0.68%로 마감했죠. 원래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오늘은 거의 F1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결과를 보시면
제가 어제 3,150원이 매수가라고 얘기했는데 오전에 저점이 3,140원.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3,500원까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오늘 고점이 3,495원이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맞추지 생각하실 텐데요. 저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고점까지 맞추는 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면 10번 정도 얘기하면 한 3번 정도만 맞추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기는 하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믿지는 않아요. 물론 저 자신도 믿지 않고요. 그냥 서로 재미삼아 얘기했다가 우연히 맞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형지 INC인데요. 의류 제조와 유통을 하는 기업이죠. 감자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오늘 풀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결손금 보존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3대1 무상감자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무상감자는 무상으로 주식을 감자하는 것으로 결정된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거죠. 이 종목 주봉을 보시면 2020년 7월, 2021년 1월과 3월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정책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큰 시세를 줬었죠. 그런데 선거가 끝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왔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도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리다가 감자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재개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마이너스 8%까지 뺐다가 바로 상한가에 말았다가 풀려서 밑으로 15% 정도 뺐다가 다시 야금야금 올려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또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나중에 여기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G2파워 좀 보겠습니다.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자력 관련주죠. 오늘 한국 수력 원자력의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한수원이 폴란드와 두 번째 원전 수주 계약에 2주 내에 서명할 거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오늘 국내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8월에 무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는데요.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이죠. 오늘 거래대금은 1,00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8% 정도 갭을 띄우고 밑으로 4% 정도 뺐다가 이렇게 상한가에 보냈다가 좀 풀려서 밑에서 횡보하다가 오후 1시 반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원래 이 종목 세력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오랜만에 좀 지지부진하게 보냈네요. 저는 매매를 안 했고 제 친구한테 시가를 회복하면 매수하라고 얘기했더니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냈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경동 인베스트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 전기발전,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동그룹의 지주회사죠. 경동이 415조 원에 달하는 티타늄 조광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탐사 결과 태백과 삼척 부근의 면산 일대에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고 예상 자원량이 8,500만 톤이 넘는다고 하죠. 정부는 티타늄 채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전 절차에 돌입했고 이번 달부터 시추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제가 보유한 산은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좀 판단을 했어요. 물론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소식에 오늘 경동 도시가스도 급등을 했는데요. 원래 뉴스는 경동 도시가스로 났는데 상한가는 경동 인베스트가 갔죠. 경동 인베스트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여기서 25% 넘게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모든 이평선을 뚫고 바닥에서 들어 올렸는데요. 거래대금은 93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 11시부터 야금야금 올려서 오후 2시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저도 중간중간 오르는 걸 봤는데 이렇게 오르면 매수하기가 참 애매하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스타코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및 분양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오늘 상승할 만한 특별한 뉴스나 이슈 없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통과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종목도 주봉을 보시면 작년 초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 관련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여기 바닥에서 무려 80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다가 이후에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죠. 또 지난 3월에 이재명계로 알려진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시세를 이렇게 한번 주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흘러내려왔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금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인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17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9시 반도 되기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다가 좀 내려와서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게 과연 음마아파트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졌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어제 간신히 지켜냈던 21선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2218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5일선을 무너뜨리면서 680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에 어떤 분과 종목에 대해서 나눈 대화를 소개시켜 드려서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종목 분석을 해야만 가능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선 상한가를 간 종목 정도는 본인 나름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걸 자꾸 해보시면 처음엔 조금 어렵고 많이 틀리지만 나중엔 매수와 매도할 타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슈퍼로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매매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엔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 오전에는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할 때가 많아서 가지고 넘어온 종목이 있다면 대응을 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매매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새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일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저에게 고점을 알려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